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요. 링크를 초기화하고 트레이닝하고 사이드밴드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고 트레이닝 패턴들을 생성하고 체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연결상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으면 리페어를 하거나 또는 일부만 사용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어떤 그 2차적인 조치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저희가 오늘 설명드린 거에서 이걸 다 구현하지는 않았고요. 앞에 설명드렸던 일렉트리컬 레이어에 관계되는 부분만 일부 구현을 해서 그 동작과 검증을 수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지컬 레이어 부분도 같은 패키지 안에 들어있고요. 로지컬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할 때는 역시 환경 파일을 소스를 하시고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은 하나의 예로 음? 하나의 예로 네, 제 터미널이 꺼졌네요. 하나를 실행시켜 놓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크게 해볼까요? 아이고. 네, 일단 로지컬 레이어는 전부 소스 코드이기 때문에 예, 커맨드 라인에서만 실행할 수가 있고요. 로지컬 레이어 폴더 보시면 여러 서브 폴더가 있는데 모델즈라고 하는 폴더가 그 지금 설명드린 그런 모델들을 다 담고 있는 폴더가 되어 있고요. 테스트 벤치라고 하는 폴더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테스트 벤치들이 구성되어 있고 또 별도로 커버리지, 메저 커버리지와 하는 폴더는 그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을 시뮬레이션 할 때 내가 모든 스테이트를 다 지금 한번 써보고 있는지 커버리지를 측정하는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환경 파일을 소스를 해야 그 일렉트리컬 레이어의 모델들을 잘 불러올 수 있거든요. 네, 소스를 하시고요. 뭐 시뮬레이션 시행하고 싶으시면 뭐이 중에 하나에 들어가서 make run sim이라고 타이핑하시면 여기 폴더 안에 사실 make 파일들이 있어서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지 그 명령들이 다 정의되어 있는데 그거 중에 하나를 불러온 형태로 시뮬레이션 시행할 수 있습니다. make run sim. 네, 그렇게 실행하면 시행이 될 텐데 요거 뭐 7분 정도 돌 걸 예상하고 있어서 이거 도는 동안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자, 뭐 우리 목적이 지금 UCI 피지컬 레이어 완성하는 거죠. 자, 이거 거의 완성했습니다. 피지컬 레이어는 단순하게 일렉트리컬 레이어와 로지컬 레이어를 합치면 되겠죠. 네. 이제 로지컬 레이어를 어떻게 만들까 보시면 그 탑 레벨 뷰에서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모든 트레이닝들이 PRBS 패턴을 보내고 보낸 쪽에서 잘 받았는지 체크하고 그리고 그게 잘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어떤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PRBS를 생성하는 LFSR 제너레이터 그리고 그걸 체크하는 LFSR 컴페리터가 뭐 거의 기본 블록으로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계속 여러 가지 경우에서 사용하는 링크 트레이닝 FSM 이게 이제 탑 레벨 FSM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링크 트레인 FSM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스테이트들이 있고요. 각 스테이트에서마다 다양한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게 여기 있는 항목 하나가 다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이고 이 전체적으로도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이에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도 그걸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모델을 보시면 이 모든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들이 어떤 하나의 일관된 스타일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따라갈 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뭐 그게 뭐 제일 잘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렸다시피 이거 앞에서 나왔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텐데요. 모든 트레이닝이 여기서 설명드리는 포인트 트레이닝들의 반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트레이닝 결국 뭐냐면 현재 정해진 세팅에서 한번 그 PRPS 패턴을 쭉 보내보고
그게 잘 받아들였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네, 보통 한 4,000개의 비트를 보내고 그 결과를 체크합니다. 예. 근데 그 포인트 트레이닝을 경우에 따라서는 TX 쪽에서 이니시에이트 할 수도 있고 RX 쪽에서 이니시에이트 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니시에이트 하는 쪽이 트랜스미터냐 리시버냐의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누군가 시작하자라고 할 텐데 나는 그러면 리시버 트랜스미터가 될게. 또는 나는 리시버가 될게. 시작한 쪽을 정하겠죠. 예, 그 차이밖에 없고요. 실제 동작은 똑같습니다. 그 동작은 처음에는 자 이제 포인트 트레이닝 한번 하자. 사이밴드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고요. 그다음 그걸 보고선 이제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패턴 제너레이터를 초기화하고 컴페이터를 준비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밴드를 통해서 이제 패턴을 전송하기 시작하죠. 그동안의 리시버에서는 그 결과가 왔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자, 끝나고 나면 다시 사이밴을 통해서 지금까지 결과가 어땠어? 라고 하는 것을 주고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이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을 구성하는 코드들을 일일이 살펴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대신에 제일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룹 트레이닝 FSM의 코드를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FSM을 구성하는 스테이트별로 이렇게 케이스 구분이 나눠져 있고 각 부분마다 현재 출력은 뭐다. 그리고 입력 또는 과거의 스테이트의 값에 따라서 다음의 스테이트는 뭐다. 이런 거를 정의하게 돼 있고요. 좀 깔끔한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복잡합니다. 그래도. 그리고요. 앞에서 살짝 얘기를 했지만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들이 계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최상위에서 여러 가지 스테이트가 있고 각 스테이트에서 또 어떤 서브 FSM을 이네이블 시켜서 활성화시켜서 수행을 하고 가끔은 또 그 안에서 또 새로운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을 이네이블해서 시행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하냐면 어떤 스테이트에 도달하면 얘가 어떤 서브 FSM을 불러내서 이네이블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한번 그쪽에다가 주도권을 넘겨주면 그 서브 FSM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실행을 이제 주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다 했다라고 해서 던 신호를 만들어주면 다시 원래의 스테이트로 돌아와서 그 다음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또 여러 가지 스테이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살펴볼 거는 가장 핵심이 되는 메인 밴드 트레이닝, MB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다양한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뭘 하냐면 낮은 속도, 4기가비트/세컨드에 동작하면서 일단 밸리드와 데이터 신호를 위한 레퍼런스 전압, 그 기준 전압의 레벨을 캘리브레이션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스피드 아이들이라고 하는 스테이트를 지나게 되는데요.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자 속도를 정해요. 스피드 아이들 스테이트에서 처음에는 제일 높은 속도, 맥시멈 데이터 레이트를 설정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밸리드 신호에 대해서 타이밍을 캘리브레이션하고 레퍼런스 전압을 캘리브레이션합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에 대해서 타이밍을 캘리브레이션하고 레퍼런스 전압을 캘리브레이션합니다. 그 다음에 살짝 이 데이터의 레인과 레인 사이에 있는 스큐들을 또 캘리브레이션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고 났을 때 우리 스펙에서는 혹시 그 샘플하는 점이 센터에서 벗어나지 않았나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타이밍을 한 번 더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 이제 끝났으니 이제 제대로 한번 데이터를 보내보자 라고 해서 한 번 더 이 포인트 테스트를 수행하고요. 이때 이 속도에서 동작이 가능하겠다 아니면 안 되겠다를 판단합니다. 이때 패스하면 이 속도대로 이제 액티브 스테이트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메인 모드로 넘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페일 했다라고 하면 여기 앞에 있는 스피드 아이들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전보다 한 단계 낮은 데이터 레이트로 설정하게 되고 나머지 트레이닝을 수행하고 다시 판단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네. 지금 설명한 내용이 사실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 있는 캘리브레이션 스텝들을 줄줄이 수행하게 되고 끝에 가서 스피드가 적절한지 판단한 다음에
맞으면 그 다음 단계, 아니면 돌아와서 스피드를 다운시프트하고 반복을 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트레이닝 알고리즘을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레퍼런스 전압을 이제 캘리브레이션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알고리즘은 그냥 저희가 생각해낸 거고요. 스펙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하나의 예로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VREF를 조절하는 컨트롤 코드가 어떤 범위 내에 있는데 중간 어딘가에는 패싱하는 그런 레인지가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범위에 미니멈 값과 맥시멈을 찾아내서 목표는 중간 값을 설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아래쪽으로도 마진이 크고 위쪽으로도 마진이 제일 크니까. 네,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 알고리즘은 어떻게 하냐면 두 번의 일종의 인크리멘트 설치를 수행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이 범위의 미니멈 값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코드로 올라가면서 그 포인트 테스트가 패스를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즉 각 포인트 테스트는 아까 말했던 4,000개의 PRBS 패턴을 보내고 잘 갔는지 확인하는 거. 그걸 합니다. 예, 그걸 하는데요. 지금 이 레퍼런스나 미니멈이 너무 낮으니까 뭐 처음에는 페일 하겠죠.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패스하기 시작했죠. 그 처음 패스하는 시점을 찾으면 이제 멈추고 그 값을 기억해 놓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맥시멈 값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씩 내려오면서 포인트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역시 패스를 확인하게 되면 그 값을 기억하고 서치를 멈추게 됩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가 끝나게 되면 우리 가정은 이 사이에는 다 패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바운더리 값을 평균을 내면 중간값, 우리가 원하는 센터 값이 되겠죠. 네, 이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데이터 VREF, 그러니까 데이터 레인의 VREF를 캘리브레이션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의 결과 파형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동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캘리브레이션 수행 전에 사이드밴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이제 데이터 VREF를 조절하자 라는 걸 동의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포인트 테스트를 이렇게 하나씩 수행하면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VREF를 처음에는 미니멈 값에서 놓고서는 잘 되나 봤고요. 안 됐나 보죠. 그래서 그 다음 거 받고, 그 다음 거 받고, 그 다음까지 봤습니다. 자, 여기서 보고서는 이제 패스를 했습니다. 패스를 해서 첫 번째 서치는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맥시멈으로 넘어가서 이제부터는 하나씩 내려오면서 포인트 테스트를 수행하고 끝난 다음에는 요 끝값과 요 중간 요 미니멈 바운드리와 맥시멈 바운드리의 평균값을 VREF의 옵티멀 값으로 사용합니다. 이 중간에 있는 이 초록색 이 덩어리가 지금 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조금 줌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포인트 테스트를 수행하는 동안의 시뮬레이션이고요. 이 안에서 사실은 사이밴 메시지가 앞과 끝에서 이제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캘리브레이션 하는 동안 이 비어있는 구간 동안은 다 사이밴드다 라는 말씀 드린 게 이거예요. 예, 그래서 거의 반 이상의 시간을 사이밴드가 쓰고 있다. 예, 그리고 밑에 거는 좀 더 줌인을 했을 때 파형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그 로지컬 레이어 블록들은 다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이었어요. 자,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을 이제 뭐 작성 기술을 하고 검증을 할 때 많이 하는 기본적인 검증은요. 내가 지금 이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 안에는 뭐 10개, 뭐 또는 100개의 스테이트들이 있는데 모든 스테이트들이 다 사실 언젠가 한 번씩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시뮬레이션이 정말 모든 스테이트를 다 쓰고 있느냐. 그 말은 내 시뮬레이션이 충분히 풍부하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뮬레이션 조금밖에 안 돌려놓고서는 된다라고 하면 검증이 안 된 거니까. 그리고 뭐도 확인해야 되냐면 그 각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모두의 경우의 수를 내가 지금 다 해보고 있느냐. 예, 그것도 이제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 밸류에서는 이런 지금 말씀드린 스테이트 커버리지, 뭐 트랜지션 커버리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사용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베릴론 구문이라서 이거를 우리 모델 안에다 집어넣기는 좀 싫죠. 왜냐하면 난 이 모델 잘 검증되고 나면 나중에 합성 툴을 돌려갖고서는 칩 만들 건데 이 안에 좀 관계없는 코드가 들어가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또 시스템 베릴로에서 만든 기능이 바인드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커버리지 측정하는 부분들 내가 그 진짜 모델에는 포함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좀 따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가 원할 때 그 속에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기능이 이제 바인드 기능이 되겠고요. 아래에 있는 구문 참고하셔서 아래 구문을 사용해서 내가 원할 때 또 원하지 않을 때 이런 코드들을 넣고 뺄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시뮬레이터 올리면요. 끝나고 나면 이렇게 지금 이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에 대해서 스테이트 커버리지, 뭐 트랜지션 커버리지 했더니 100% 나왔다. 이렇게 나오면 좋은 거예요. 지금 내가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많이 돌렸구나. 내 시뮬레이션은 이 FSM에 검증하기에 좋은 시뮬레이션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사실 이 결과는 지금 제가 돌린 결과에도 나왔을 겁니다. 지금 제가 밸리드에 대해서 VREF를 캘리브레이션하는 테스트 벤치를 돌렸고요. 여기 좀 밀렸지만 뭐 50 마이크로 세컨드 씀에 돌리면서 끝날 때 지금 메인과 파트너 모듈 두 개 모듈이 있죠. 서로 송신하고 있으니까 각각의 커버리지가 100% 달성됐습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그널 돌렸으니까 그 파형들 확인하면 앞에서 봤던 거 비슷한 파형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옵티멀한 타이밍을 찾는 알고리즘인데요. 이 경우에는 사실 비슷해요. 사실은 결국에는 어떤 범위가 있고 그 사이에 오프닝이 하나 있는데 그의 센터를 지점을 찾고 싶다. 왜냐하면 타이밍 마진을 최대화하고 싶으니까. 한 가지 챌린지는 뭔가 하면 범위가 너무 커요. 예를 들면 일단은 두 UI를 차지하는 그 구간이 PI 코드가 0부터 63이고요. 그러니까 64개의 스텝이 있고요. 그런 UI가 적어도 3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프트 하는 범위가 마이너스 32부터 31. 그래서 두 개의 단위로 두 스텝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거 뭐 64 대충 64죠. 64에 32 스텝인데 32 스텝 곱하기 64 하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범위에서 요 오프닝 하나 찾으려고 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알고리즘 쓰면 너무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여기 또 뭐 저희가 나름대로 만들어낸 알고리즘인데 코스 서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파인 서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코스 서치는 뭔가 하면 그냥 찾는 그 스텝을 8스텝으로 가정합니다. 여기서 가정은 오프닝이 있으면 적어도 요 8스텝에 해당하는 4분의 UI 정도는 되겠다. 그래서 오프닝이 있으면 이렇게 8개 스텝을 갔을 때 걸린다. 한 놈은 패스가 나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패스가 나오는 범위를 뭐 min C, max C라는 범위를 찾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는 파인 서치를 진행한 레인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안전하게 생각을 해서 바로 직전 코드에서 재수없게 페일이 날 수도 있으니 파인 레인지는 그 바로 다음 거, 그 한 스텝, min C 마이너스 7 그리고 최대 범위는 max C 플러스 7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를 정하고요. 그 안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알고리즘, 즉 끝에서부터 오면서 패스가 될 때까지 찾고 또 찾아지면 다른 끝으로 가서 반대쪽으로 오면서 패스되는 부분 찾고 찾아지면 가운데 센터 값을 계산한다. 그 알고리즘을 씁니다. 이걸 가지고 그 타이밍 센터를 찾고요. 그 과정을 수행하는 이제 시뮬레이션 파형이 이게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역시 다 포인트 테스트입니다. 포인트 테스트를 쭉 수행하되 그 타이밍을 조절하는 컨트롤 코드를 8의 단위로 바꾸면서 패스되는 지점을 찾고요. 그게 찾아지면 이제는 그 좁은 범위 내에서 파인 서치를 수행해서 이제 센터 값을 찾습니다. 네, 역시 하나의 포인트 테스트에 대한 그 줌인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뭐 이 시뮬레이션도 역시 커버리지 측정해 봐야겠죠. 그래서 100% 달성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예. RX DSQ. 예,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 각 데이터 레인별로 딜레이를 따로따로 조절하는 예,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걸 뭘 가정하는 거냐면 이 각 레인마다 있는 채널이 똑같으라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이 딜레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같은 클락을 쓰면 옵티멀하지 않으니까 뭐 그 원래 그 클락하고 데이터, 클락하고 밸리드를 조절하는 범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 레인별 스큐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되고요. 그것을 캘리브레이션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범위가 작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VRF를 트레이닝했던 알고리즘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요. 단지 특이한 점은 이 복수의 레인들이 있는데 이 레인들이 다 독립적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캘리브레이션, 그러니까 다 함께, 다 동시에 캘리브레이션 해도 된다. 네, 그거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수행되는 모양을 보면 각 레인마다 적절한 스큐를 찾기 위해서 맥시멈 값에서부터 오는 서치, 미니멈 값에서부터 시작하는 서치를 다 수행하고 있죠. 근데 그 찾아지는 범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어떤 레인은 서치가 빨리 끝나고요. 어떤 레인은 서치가 오래 걸립니다. 예, 근데 저희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이 이것들 다 수행하지만 먼저 끝난 게 있더라도 좀 기다려라 하고 있고요. 다 모든 게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요.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찾아진 범위들의 경계값을 평균을 내서 각 레인에 맞는 옵티멀한 스큐 값을 정합니다. 네. 네, 역시 이 디스큐 FSM에 대해서도 커버리지를 정했고요. 네, 커버리지를 측정했고 100%로 확인했습니다. 자, 지금 다 개별적인 캘리브레이션 얘기를 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FSM들을 다 모아서 MD 트레인 전체에 대한 FSM을 구성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바인드 명령이 유용한 거는요. 이 새로운 테스트 벤치잖아요. 그때 앞에 썼던 그 커버리지를 측정하기 위해 썼던 모듈들 다 여기서 다시 불러 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모듈인데 다른 모듈에다가도 막 이제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게 이제 바인드 명령의 매력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상위의 큰 FSM을 수행하면서 그 하위에 있는 FSM들의 커버리지가 다 만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뭘 더 하냐면요. 지금 이 MB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뭐도 하냐면 스피드 조절도 해요. 트레이닝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갔는데 이 데이터에서는 더 이상 수행이 안 되겠다라고 하면 다시 돌아와서 데이터를 낮추고 그 다음 트레이닝을 수행하는 그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똑같은 트레이닝을 반복을 하지만 사실은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데이터 레이트에서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스테이트 인셈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명확하기 위해서 크로스 커버리지라고 하는 거를 정의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스테이트를 다 커버하고 싶은데 모든 스테이트와 모든 데이터 레이트의 조합을 다 한 것을 다 커버하자. 모든 조합을 다 커버하자. 그게 이제 크로스 커버리지의 내용이 되겠고 여기 시스템 밸류에서는 간단한 구문들을 사용해서 그런 크로스 커버리지들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걸 돌려봤어요. 돌려봤고 좋은 굿뉴스는 링 트레인이 잘 됐고 다 돼서 액티브 스테이트 들어왔어요. 그 말은 이제 동작해도 된다 뜻이죠. 그랬는데 커버리지 보니까 100%가 아니에요. 뭐 58%, 50% 형편없죠. 예. 동작은 했지만 나는 검증은 다 한 게 아니에요. 네. 둘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커버리지가 그 100%가 안 됐나 봤더니 링크가 이 UCI 링크가 너무 잘 동작했어요. 그러니까 맥시멈 데이터 레이트에 설정하고 동작을 했는데 캘리브레이션해서 전송이 된 거예요. 패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데이터 레이트를 내려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낮은 데이터 레이트에서는 캘리브레이션 잘 되는지 확인을 안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검증의 커버리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채널의 로스를 일부러 증가시켰습니다. 뭐 그걸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그 추가 필터를 달아서 이러면 그 폴 값을 필터의 폴 값을 뭐 좀 충분히 낮은 값을 잡아서 그 높은 데이터 레이트에서 전송이 잘 안 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돌렸더니 당연히 시뮬레이션 더 오래 돌죠. 왜냐하면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앞에서는 그 1시간 반. 참고로 지금 이 시뮬레이션은 앞에서 설명했던 모든 일렉트리컬 레이어 모델이 다 들어갔고요. 지금 뭐 좀 빠르게 설명한 파이널 시뮬레이션이 다 들어간 엄청나게 큰 시뮬레이션인데, 첫 번째 경우에는 그 한두 가지 데이터 레이트만 하고 끝났기 때문에 1시간 반에 끝났고요. 4기가 트랜스퍼 퍼 세컨드까지 내려갔을 때는 10시간 반. 네, 그래도 뭐 저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랬고 그렇게 했을 때 100% 커버리지를 만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 내 시뮬레이션이 현재 얻은 그런 커버리지를 시간에 따라서 플롯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1.6 밀리세컨드. 이게 얼마나 긴 시뮬레이션인가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32 기가 트랜스퍼 세컨드 동작하고 있는데 지금 1.6 밀리세컨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무튼 그 시간을 지금 얼마 6시간 반 동안 시뮬레이션을 했고 그 사이에 커버리지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100%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유행하는 거는요. 지금은 100% 같지만 100%안 가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중간에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딱 세추레이션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세추레이션 하는지, 왜 세추레이션 하는지를 살펴보면 어느 테스트 벤치를 어떻게 고쳐야 내가 커버리지를 더 올릴 수 있겠다를 알 수 있거든요. 저희도 사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100% 얻은 겁니다. 네. 네. 좀 남은 슬라이드들은 이제 다 캘리브레이션 되고 났을 때 이제 링크의 성능들 를 확인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뭐 첫 번째는 옵티멀한 레퍼런스 볼티지가 잘 찾아졌다를 확인한 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아이 오프닝의 센터가 잘 찾아졌다. 그 타이밍이 잘 캘리브레이트 됐다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뭘 또 봤냐면 우리 이 VREF를 캘리브레이션 알고리즘이 정말 잘 작동하고 있는 건지 일부러 그 수신되는 신호에다가 전압 옵셋을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압을 시프트 해버린 거죠. 그랬을 때 레퍼런스 전압도 그거에 따라가는지, 그래서 그 센터를 찾기 위해서 따라가는지를 확인했고 잘 따라가구나를 봤습니다. 역시 비슷하게 이번에는 그 채널에다가 일부러 딜레이를 주면서 PI 컨트롤 코드, 그 타이밍을 조절하는 코드들이 잘 변화를 하는지 확인했고요. 역시 정상 동작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게 다 옵티멀하게 캘리브레이션 된 상태에서 앞에서도 봤던 BER 베터 커브를 재봤고요. 타이밍 마진 0.6 UI 그리고 볼티지 마진 한 225mV로 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건 다 모델 기반이니까 모델 파라미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습니다. 자, 뭐 거의 2시간 반 썼네요. 예, 그래서 일단 마무리하고 뭐 주시는 질문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X 모델을 활용해서 UCI5의 일렉트리컬 레이어와 로지컬 레이어의 시스템 밸류 모델을 오늘 설명드렸고요. 일렉트리컬 레이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아날로그 회로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아날로그 회로들은 X 모델의 프리미티브를 사용해서 손쉽게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셨습니다. 로지컬 레이어는 다양한 캘리브레이션 수행하는 FSM들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뭐 원래 하던 대로 베릴로그 ITL로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 결과가 좀 인상 깊었으면 좋겠는데요. X 모델은 이렇게 다양한 아날로그 회로, 복잡한 디지털 회로가 하나로 합쳐진 이런 시스템을 시스템 베릴로그라고 하는 하나의 시뮬레이션 플랫폼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을 해줄 수 있는 매우 좋은 툴입니다. 그래서 특히 뭐 제가 아날로그로 설명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아날로그 검증 테크닉, 뭐 AC나 DC 트랜스퍼 펑션을 구한다든가, 뭐 BER 시뮬레이션 하면서 마진을 본다든가, 뭐 락킹 트랜지언트 본다든가 다양한 예들을 보여드렸고요. 디지털 로지컬 레이어를 설명드릴 때는 그 디지털 검증을 할 때 쓰는 여러 가지 테크닉, 뭐 커버리지를 잰다든가, 오늘은 안 보여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설션 체크를 한다던가 랜덤 디렉트 테스트를 한다던가
또는 UVM을 사용한 테스트 벤치를 한다든가를 다양하게 사용을 하게 되고요.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하나의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커버를 재면서 실제 안에서 내 회로가 뭐 충분한 마진을 갖고 동작하고 있는지, 또 노이즈는 얼마나 되는지, 빛 에러 레이트는 얼마나 되는지 이를 다 체크할 수 있고요. 그것이 X 모델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를 통해서 뭐 UCI에 대한 이해가 많이 높아지길 바라고요. 뭐 X 모델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X 모델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분께서는요, 저희 웹사이트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시면 비디오라든지 과거에 저희가 했던 웨비나들, 뉴스레터들 또는 뭐 온라인 데모들 들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